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20년 넘게 경비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지켜봤지만 이만큼 안타까운 경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영호 씨, 46세,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8시 50분이면 어김없이 현관을 나서는 분이었어요. 손에는 항상 도시락 하나와 보온병을 들고 계셨죠. 동식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꼭 인사를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예의는 바른 사람이더라고요. 영호 씨 부인 조미연 씨는 44세,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이 나간 후 오전 10시쯤이면 딸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오곤 했어요. 민지는 15살,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지는 참 밝은 아이였습니다. 산책 중에 저한테 다가와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학교 생활 이야기도 들려주곤 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 100점 맞았어요. 어머, 우리 민지가 그렇게 똑똑하구나. 그 가정은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과 딸 뒷바라지에 전념하고 딸은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변화는 3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조미연 씨가 갑자기 외출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딸 학교 간 후에 집에만 있었는데 이상하게 오후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친구라도 사귀었나 생각했습니다. 전업주부니까 좀 답답했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나갈 때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고 나가더라고요. 향수 냄새도 진했고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면 친구 만나러 가요. 간단하게 대답하고는 서둘러 나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18년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인데 설마 뭔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민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알아차렸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경비 일의 장점 중 하나가 아파트 전체를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CCTV 모니터도 있고 방문자 출입도 다 체크하거든요. 4월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낯선 남자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큰 남자가 주리에 3회씩 203호 영호 씨 집을 찾아왔어요. 시간은 항상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영호 씨가 일하러 나간 시간이었죠. 처음에는 조미연 씨 오빠나 친척인가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켜보니 이상했습니다. 누구 찾으러 오셨어요? 203호 조미연 씨 댁이요. 정중하게 대답하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친척이라면 누나 댁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조미연 씨 댁이라니. 더 이상한 건 나갈 때였어요. 대부분 이에 3시간 있다가 나가는데 나갈 때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만족스러워 보였다고 해야 하나. 두 번째는 민지의 변화였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그렇게 밝게 인사하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민지야, 왜 그래?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대답도 시큰둥했어요. 산책도 예전만큼 나오지 않았고 나와도 금세 들어가 버렸죠. 세 번째는 아파트 단톡방에서 시작된 소문이었습니다. 203호의 낮에 남자가 자주 오는 것 같던데. 맞아. 나도 봤어. 영호 씨, 일 나간 시간에. 혹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 뒷담화야 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소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그 남자, 조미연 씨 고등학교 동창이래. 어떻게 알아? 관리소에서 들었는데 방문자 명단에 이름이 박진수로 되어 있다는데 저는 그때부터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경비 일을 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저는 결정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CCTV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203호 현관 앞에서 조미연 씨와 그 남자가 포옹하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명백히 일반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마주쳤는데 아이 눈이 빨갛게 부어있더라고요. 민지야, 괜찮아?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1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5월 어느 날 오후 평소보다 일찍 영호 씨가 들어왔어요.
퀵 서비스 일이 없었나 봐요. 동식 아저씨, 일찍 오셨네요. 네. 콜이 안 와서 일찍 들어가요. 그런데 30분 후 203호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니까 꽤 심했을 거예요. 그날 밤 민지가 울면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15살 아이가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을 지을 줄 몰랐어요. 무슨 일이야, 민지야? 우리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말끝을 흐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민지는 이미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어느 날 학교에서 일찍 와서 봤다는 거예요. 엄마가 낯선 남자와 거실에서 안고 있는 걸.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몇 번 더 보니까 그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아이는 한 달 동안 혼자 그 사실을 견뎌왔던 거였어요. 15살 아이가요. 아빠한테는 말 안 했어? 어떻게 말해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그날 영호 씨가 일찍 와서 현장을 목격한 거였대요. 다음 날 아침 영호 씨를 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인사를 꼭 하시던 분이 고개도 들지 못하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조미연 씨는 그날부터 집을 나갔어요. 친정에 간다고 했다더라고요. 남은 건 영호 씨와 민지뿐이었어요. 아파트 단톡방은 난리가 났죠. 203호 부부 완전히 끝났나 봐. 그럴 줄 알았어. 낮에 남자가 너무 자주 왔잖아. 고등학생 딸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는 그런 뒷담화가 싫었어요. 이미 무너진 가정인데 더 상처를 주면 뭐해요. 영호 씨는 그날부터 더 일찍 나가고 더 늦게 들어왔어요. 아마 집에 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민지는 며칠 동안 학교도 안 갔어요. 현관에서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밝던 아이가 이렇게 변하다니. 일주일 후 영호 씨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동식 아저씨, 민지 얘기 좀 들으셨죠?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영호 씨는 제대로 잠을 못 잔 듯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민지가 요즘 밥도 안 먹고 학교도 안 가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8년 결혼 생활이 무너진 충격보다 딸이 힘들어하는 게 더 견디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변호사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어요. 위자료 청구하면 3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소송 준비하시겠네요? 영호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저씨,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지가 더 힘들어할까봐 걱정이에요. 변호사가 얘기해준 바로는 소송 과정에서 민지가 증인으로 나서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본 것을 법정에서 증언해야 한다고. 15살 애가 그런 걸 법정에서 얘기해야 한다니. 차라리 그냥 포기하는 게 낫겠어요. 영호 씨는 위자료 대신 다른 걸 선택했어요. 민지의 심리 상담. 아저씨, 저는 돈보다 민지가 다시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때부터 영호 씨와 민지는 매주 목요일마다 상담센터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 딸이 함께 받는 심리 상담이었죠. 상담비가 월 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퀵서비스 기사 월급으로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영호 씨는 한 번도 아깝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민지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웃더라고요. 한 달 후 영호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파트 사람들은 영호 씨를 이상하게 봤어요. 왜 소송 안 해? 3천만 원인데 나라면 끝까지 가서 돈이라도 받겠어. 하지만 영호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딸이 다시 건강해지는 게 3천만 원보다 값진 거예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많이 좋아졌어요.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한테도 예전처럼 밝게 인사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지야,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네. 아빠랑 어제 영화 봤어요.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영호 씨와 민지는 이제 매주 토요일을 아빠와 딸의 데이트 데이로 정했대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죠. 전에는 아빠가 너무 바빠서 민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영호 씨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하고 민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늘렸어요. 조미연 씨는 그 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이혼 서류에 사인하고 집만 가져갔다더라고요. 민지를 보고 싶다고 연락한 적도 있었지만
민지가 거부했대요. 엄마 보기 싫어요. 아빠한테 그렇게 못한 사람을 왜 봐야 해요. 박진수라는 그 남자도 소문으론 부인하고 이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두 가정이 다 무너진 거죠. 어느 날 영우 씨가 저한테 말했어요. 아저씨, 처음에는 정말 분했어요. 18년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민지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복수에 매달려서 민지가 더 힘들어하면 뭐해요? 차라리 그 시간에 민지와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게 낫죠. 영우 씨는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돈은 또 벌면 되지만 딸의 상처는 돈으로 치료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영우 씨와 민지는 203호에서 둘이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웃음소리도 들려요. 할아버지, 우리 아빠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어제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민지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영우 씨가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 넘게 경비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가정의 사연을 봤지만 영우 씨만큼 현명한 아버지는 처음이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가끔 아파트 사람들이 물어봐요. 영우 씨 소송 안 한 거 후회 안 할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딸이 다시 웃고 있는데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거라는 걸 영우 씨가 보여줬어요. 그게 제가 20년 경비 일을 하면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웃음이었다. 김동식 68세. 아파트 경비원의 증언 끝.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